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실리콘밸리의 속도와 기술력으로 이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기업이죠. 엔듀릴 인더스트리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오큘러스 창업자가 세웠고 최근에 60분 방송에도 나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관심이 뜨겁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엔듀릴이 정확히 뭘 다르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마침 요즘 지정학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고 또 국방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이 방위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엔듀릴은 바로 그 중심에서 기술 기반의 어떤 파괴적 혁신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좀 면밀히 분석해 볼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엔듀릴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역시 그 기존 방산업체들의 비용 가산 계약 방식, 이걸 탈피했다는 점을 꼽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계약 방식 차이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은 정부하고 비용 가산 계약, 이걸 맺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다가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 얹어서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보다는 비용을 좀 늘릴 요인이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많이 쓸수록 더 받는 구조니까. 네. 반면에 엔듀릴은요, 자체 자금으로 먼저 R&D다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딱 고정된 가격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거죠. 아, 먼저 만들고 나서 판다? 네. 그러니까 속도하고 비용 효율성을 정말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성공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럼 자료에 나오는 상용 기성품, 코츠 활용이나 레티스 운영 체제, 이것도 다 그런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상용 기성품,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부품이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 시간하고 비용을 확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레티스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엔듀릴이 만드는 드론, 센서 타워, 잠수정 같은 모든 하드웨어를요, 이 레티스가 하나로 싹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제어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아주 강력한 수식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국경 감시용 센터 타워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 기술하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품군을 엄청나게 확장했더라고요. 현재 주력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센서 기술하고 AI 기반의 자율운용 시스템, 이게 핵심인데요. 초기 센트리 타월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그걸 직접 요격하는 시스템, 엔빌이나 로드러너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정찰용 소형 드론, 고스트라고 부르죠. 또 호주 해군하고 같이 개발 중인 자율운항 잠수정도 있고요. 최근에는 자율전투기, 퓨리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전투기까지요? 와. 네, 특히 최근에 미 해병대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기지방어 시스템 계약을 딴 게 아주 큰 성과죠. 10억 달러면 엄청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율성이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넘겨준 군용 AR 고글, 아이베스 사업도 주목할 만하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의 5대 주 계약 업체, 프라임 컨트랙터라고 하죠. 이들과 경쟁하면서 6번째 주자가 되겠다고 공언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존 업체들이 엔듀릴 방식을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기존의 그 거대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비용 가산 방식에 최적화된 아주 복잡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주 고객인 정부 요구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아주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엔드릴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 그러니까 자체 투자하고 빠른 상용 기술 도입으로 시장을 확 파괴하려는 이런 시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혁신가의 딜레마예요. 기존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셈이죠. 흥미롭네요, 진짜. 기존 강자들이 스스로 발목 잡힌 사이에 엔듀릴은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일본 같은 동맹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자체 경쟁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요인도 지적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특히 국방비를 늘릴 걸로 예상되는 유럽 시장 점지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근데 동시에 유럽이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엔듀리라고 비슷한 모델의 현지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장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니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 높은 가치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또 위험 요인은 없나요? 그렇죠. 그 가치는 엔듀릴의 정말 빠른 성장세,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또 방위 산업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시장의 어떤 강력한 믿음, 이런 게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실제로 보면 매출의 거의 100%를 R&D에 다시 쏟아붓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규모 계약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이걸 엑스큐션 리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 지금 오하이오에 공장 짓고 있긴 합니다만, 제조 역량. 네.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라든지 또 경쟁 심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IPO를 하기보다는 아마 추가적인 비공개 투자 유치를 통해서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오일 자료들을 통해 본 엔듀릴은 확실히 전통적인 방위 산업의 규칙을 깨고 있네요. 사업 모델의 혁신, 그리고 AI 기반 자율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높은 가치만큼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엔지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요. 실리콘밸리의 그 빠른 혁신 문화가 국가 안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영역과 만나서 어떻게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 지키면서 시장을 넓혀갈지, 또 이게 전 세계 방위산업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파괴적인 혁신 모델이 방위산업을 넘어서 다른 거대하고 좀 변화라 더딘 그런 산업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